섬진강. 강과 함께 흘러온 사람들에게 이곳은 늘 넉넉한 흙밭이었다. 그런데 지금 섬진강이 이상하다. 꽃게. 꽃게 이런 게 잘 나옵니까? 서해바다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해바다에서 꽃게철아요. 그거요 섬진강에 잡힌다니까. 그럼 물이 얼마나 짭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섬진강 제첩잡입에 바다에서 사는 꽃게가 올라왔다. 그 많던 제첩은 어디로 가고 바다에 있어야 할 이들이 강으로 왔을까? 강바닥에선 어이없게도 바닷고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민물고기가 사라진 강에 털을 잡은 이들은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불가사리 때에 점령당한 섬진강. 섬진강에 바다의 역습이 시작됐다. 섬진강에 봄이 왔다. 강변의 봄은 그 넉넉한 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 해살이를 준비하는 시간. 강은 생명의 숨소리로 부산하다. 벚꽃을 무렵이면 섬진강의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이 있다. 바다에서 시작된 긴 여정에도 지칠 줄 모르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들은 바로 황어.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사는 섬진강의 대표적인 봄손님이다. 붉은 줄무늬의 혼인색으로 치장한 암컷과 수컷은 요란하게 몸을 비벼대며 산란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섬진강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가장 안전한 산란장이다. 한바탕 소란이 있은 뒤 강 곳곳은 황어의 수정란으로 누렇게 물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갓 부화한 어린 황어들은 강으로 나설 준비를 한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가장 깨끗하다. 그런 만큼 1급수나 2급수에만 사는 어종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강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에서 발견되는 큰 납질이다. 녀석들은 돌에 붙은 녹조식물이나 미세조류를 먹이로 살아간다. 모래가 깔린 맑은 물에 사는 돌마자. 이들에게 섬진강은 최고의 보금자리다. 여느 큰 강과는 달리 오염원이 없는 섬진강에선 다양한 생명이 어울려 살아간다. 한쪽에선 미러의 실랑이가 한창이다. 망둥어의 일종인 미러는 섬진강에서 무리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산란기로 접어들면 수컷 미러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쉽게 끝날 줄 모른다.
일급수만 찾아다니는 언어. 바다에서 겨울을 난 은어가 다시 섬진강을 찾았다. 은어는 황어와 함께 섬진강을 대표하는 회유성 어류다. 은어가 사는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며 남해 바다로 흐른다. 또한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어 바다를 향해 열려있다. 섬진강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린 물길은 황어와 은어 같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 통로가 된다. 그런가 하면 섬진강 하구는 바닷고기가 산란하고 자라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염분이 적당한 하구는 수심이 낮은 데다 수초가 무성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미세주류 또한 풍부하다. 섬진강 하구는 생명이 나고 자라는 살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물이 빠지면 섬진강 하구엔 새로운 세상이 드러난다. 강 하구에 드넓게 펼쳐진 갯벌이 그것이다. 갯벌의 풍부한 먹이를 찾아 새들이 모여들었다. 갯벌을 차지한 또 한 무리의 생명들. 갯벌은 개들의 주무대다. 갯벌은 이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이들은 이곳에 숨구멍을 만들면서 갯벌을 더 살아 숨쉬게 한다.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밤개다. 이들은 염분만 있으면 산란하고 자라는데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구에서 강을 따라 25km 올라간 지점에 섬진마을. 섬진마을은 물과 모래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섬진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개가 발견된다. 섬진강 하구, 갯벌의 짠물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밤개다. 이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라왔을까? 밤개는 주로 갯벌이나 모래 속의 유기물을 먹고 살아간다. 갈대를 타고 다니며 연한 갈잎을 갉아먹기도 한다. 하지만 밤개는 염분이 없는 곳에선 살 수 없다. 밤개가 나타난 섬진마을. 이렇게 섬진강에선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섬진마을에서 5km 아래에 있는 상저구 마을. 김혜기 씨는 20여 년째 이곳에서 참개를 잡아왔다. 옛부터 참개가 많기로 유명한 섬진강. 통반에선 살찐 참개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곤 했다. 그런데 열흘 만에 걷는 김혜기 씨의 통발에선 참개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참게 대신 통발을 차지한 녀석은 놀랍게도 바닷고기인 장어와 농어, 숭어에 각종 바닷개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에선 민물고기보다 바닷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 여기서 바다까지 한 20km 되거든요. 20km 되는데 이런 바닷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안하고로 꽉 물고 있죠. 안하고 깔따고 또 이거는 쫄짱개라고 하거든요. 이 개가 이 쫄짱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볶아 먹는 개거든요. 이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민물 참개가 사라진 섬진강에 나타난 바닷고기들. 섬진강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상저구와 인접한 하저구 마을.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강에서 잡은 고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통 바닷고기뿐이다. 심지어 보고까지 올라왔다. 잉어나 붕어 같은 민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꽃게가 무더기로 잡힌다. 섬진강에 바다의 꽃게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진강에는 바닷고기를 전문으로 잡는 배까지 생겼다. 몇 년 전만 해도 내수면 어업권을 갖고 민물고기를 잡던 어민들이 지금은 바닷고기를 잡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섬진강은 이제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그나마 10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완전히 바뀌었지. 지금 바다가 대피했어. 물이 작아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뭐 바다 고기가 다 올라오지. 요 밑으로 조금 얼마 안 내려가면 뭐 삼치 같은 거, 바다가 사는 삼치 같은 게 다 올라오고. 바닷고기가 올라온 하저구 마을은 강하구에서 20여 킬로미터 올라온 지점에 있다. 강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불가사리가 발견됐다. 바다의 포식자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무섭게 번지는 불가사리.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가 이제 섬진강에 자리를 잡았다. 강바닥은 이미 강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잔뜩 몸을 낮추고 강바닥을 누비는 녀석들은 가자미. 하구에서 부화한 뒤 이미 바다로 떠났어야 할 가자미가 강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이곳에 바닷물이 흐르고 있음을 뜻한다. 섬진강으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이들 바닷고기도 함께 올라온 것이다. 급한 걸음으로 강바닥을 질주하는 녀석은 톱날꽃게. 동남아 해역이나 남해 먼 바다에서 서식하는 초대형 꽃게다. 등 길이가 20cm가 넘는 이들은 위기를 느끼면 모래 속에 몸을 숨긴다. 강 속에선 지금 바다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불가사리와 톱날꽃게가 맞붙었다. 한동안 탐색전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밀어내기에 바쁘다. 바다에서 온 침입자들이 강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물고기가 사라진 강에서 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나 어류뿐만이 아니라 바닷속이나 해안의 바위에 붙어 사는 부착성 생물들도 섬진강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먹고 먹히면서 새로운 먹이 사슬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굴에 이어 주로 남해안에 사는 미더덕까지 강물 속은 바닷속과 다름없다. 홍합의 일종인 진주담치도 바닷물을 따라 이곳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강바닥과 돌의 털을 잡고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들이 나타나면서 민물고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구에서 20여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온 섬진강 철교 아래. 이곳의 사정은 어떨까? 철교 기둥을 따라 빈틈없이 이어지는 녀석들은 따개비다. 해안 갯바위에부터 기생생활을 하는 따개비가 섬진강에 나타났다. 촉수를 돌려 먹이를 사냥하는 녀석들은 무서운 번식력으로 세력을 넓혀간다. 따개비 떼 한켠에서 반가운 녀석들이 발견됐다. 솜뭉치를 두른 듯한 앞발이 특징인 참개는 이곳 섬진강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민물개 중 가장 큰 녀석이다. 강 전역에 흩어져 살던 참개는 봄이면 산란을 위해 하류로 내려온다. 이 무렵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치열한 전투 끝에 싸움에 이긴 수컷은 암컷과 배를 맞댄 채 교미에 들어간다. 교미가 끝난 암컷의 배에는 알이 차오른다. 그리고 꼬박 한 달 뒤 어미개는 알을 털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갓 부화된 참개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다. 따개비다. 다 큰 참개 등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따개비. 강물을 떠돌던 어린 따개비가 참개 등에 붙어 자란 것이다. 따개비를 짊어진 참개는 다리를 쫙 벌린 채 고통을 호소한다. 참개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따개비는 갓 부화해 물속을 떠다니는 새끼 참개마저 사정없이 먹어치운다. 따개비를 등에 진 참개는 서서히 행동이 둔해지면서 기력을 잃어간다. 결국 참개는 죽고 따개비만 살아남았다. 종족 보존을 위해 하류로 내려온 참개가 바다의 역습으로 죽고 만 것이다. 실핏줄 같은 물이 한데 만나 굽이굽이 흘러온 섬진강.
아름다운 물길을 간직한 하동포구 80리는 지금 바다로 물들고 있다. 바다로 변해가는 섬진강. 이곳의 염분 농도는 얼마나 될까? 부경대 해양학과의 도움으로 하구부터 그 수치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염분이 1000분의 30인 30퍼밀리 이상을 바다로 본다. 29.8. 강하구는 완전히 바다다. 하구에서 20km 위 참개 통발에서 바닷고기가 올라왔던 상저구 마을이다. 염분 농도 9.9. 바닷물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하구에서 25km 올라온 섬진마을. 반개가 발견된 이곳은 어떨까? 염분 농도 0.5. 이곳까지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다. 강하구는 이미 바다로 변하고 강 중류까지 염분이 올라오는 것은 분명 기이한 현상이다. 현재 섬진강은 하구로부터 25km 이상까지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바다에 가까운 20퍼밀리 이상의 구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퍼져 있다. 80년대 후반에 비해 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역이 강을 따라 훨씬 위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런 하구역의 상승은 곧 섬진강의 바다화를 의미한다. 하동 하류의 그 강 상태는 강 고유의 상태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반면에 그 바닷물이 하동까지 올라옴으로 해서 광양만과 연관해서 점점 연안 내만의 특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넉넉한 생명의 품. 섬진강이 지금 바다의 역습을 받고 있다. 섬진강이 바다로 변하면서 대대로 제첩을 잡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제첩은 섬진강을 대표하는 민물조개로 섬진강 사람들에겐 요긴한 생계수단이다. 모래 속 1m까지 파고 내려가 겨울을 나는 제첩은 이듬해 봄 모래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중 비교적 염분이 적은 곳에서 서식한다. 입수공으로 물과 모래를 빨아들인 제첩은 필요한 양분을 취한 뒤 출수공을 통해 내보낸다. 밖으로 나온 발은 모래 속을 파고들 때 요긴하게 쓰인다. 섬진강은 이들이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이자 최고의 서식처다.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제첩의 서식처가 변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섬진강에서 제첩이 가장 많이 잡혔던 사포마을. 지금은 제첩이 완전히 사라졌다. 제첩 대신 강을 뒤덮고 있는 건 바다에서 나는 파래다. 제첩이 사라진 마을에서 사람들은 파래와 바다조개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옛날에는 뭐 제측 이런데 강에 이런데 갖고 막 소쿠리 이렇게 끄면 막 큰 소쿠리도 검어 들고 그랬지. 집안 없어 제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안돼 저리 하동 물 따라서 민물 따라서 그리 올라갔더니 여기는 없어. 여기는 이제 이런 게나 있고 그래. 사포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롭던 강과 제첩잡이는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사포에서 10km 올라온 노화마을. 10여 년 전 사포마을에서 제첩이 사라진 무렵 노화마을에선 제첩이 나기 시작했다. 그 후 제첩잡이로 명성을 날리던 노화마을도 이제 제첩잡이를 포기하는 배들이 늘고 있다. 일년에 제대로 조업을 하는 날이 고작 열흘. 이마저도 답답한 마음에 나서는 한편이다. 온전한 조개는 없고 빈 껍데기만 올라오는 제첩잡이에 주민들은 속이 타십니다. 물반 제첩반이던 강은 온데간데 없고 제첩은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 하를수록 이제 죽은 거고 hir수록 죽은 지가 오래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어민들은 이 모든 것이 섬진강을 타고 올라온 바닷물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반반 있는 데서 조개가 많이 산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닷물인데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홍수가 나가지고 어찌 산란이 돼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좀 큰 거 아닙니까? 물이 싱거우니까. 거기서 또 짠물을 올라오면 다 죽어버려요. 껍질이 하얗게 올라옵니다, 껍질이. 과연 짠 바닷물은 제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분 농도 5.1. 먼저 제첩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당한 염분에서 제첩의 반응을 지켜봤다. 제첩은 서서히 발을 내미는가 싶더니 한 발씩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래 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금방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다. 염분 농도 30.5. 바다와 똑같은 상태에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첩은 입수공과 출수공은 물론 껍데기까지 닫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제첩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첩은 껍데기를 벌린 채 죽어버렸다. 지나친 염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껍데기를 굳게 닫았던 제첩. 이 상태에선 숨쉬기나 먹이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죽고 마는 것이다. 섬진강이 바다화되면서 제첩의 서식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80년대 후반 사포마을에서 가장 많이 잡히던 제첩은 90년대 신방 노화를 거쳐 현재 하동읍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서식처는 25km 이상 올라갔으며 면적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현재 섬진강에서 제첩이 가장 많이 나는 하동읍 상저구 마을. 몇 년 전만 해도 제첩이 나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제첩을 잡으려는 주민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채취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 밀려오는 바다 앞에서 제첩은 상류로 쫓기고 있다. 게다가 서식처는 점점 좁아진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섬진강에서 제첩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0년 전에는 제철 쪽에서 제첩을 채취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서는.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저희들 때에서는 여기서 잡고 있지만은 뭐 저희들이 뭐 한 5년이나 3년 요 후에 되면은 조개가 어디로 옮겨갈지, 서식처가 어디로 옮겨갈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첩은 바닷물을 피해 하구에서부터 점점 위로 거슬러 올라왔다. 하지만 이곳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참개를 괴롭히던 따개비다. 강 하류에 넓게 번져있던 녀석들이 훨씬 위쪽인 이곳 하동읍 상저구 마을까지 올라왔다. 강바닥 곳곳에 널린 따개비는 놀랍게도 제첩에 붙어서 살고 있다. 따개비가 붙은 제첩은 하나같이 죽은 채 하얗게 빈 껍질만 남았다. 바닷물을 타고 올라온 어린 따개비가 제첩에 붙어 자란 것이다. 제첩은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따개비가 붙은 제첩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제첩은 먹이 활동에 필요한 입수공과 출수공을 움직이지 못해 죽고 만다. 바다의 공격 앞에서 제첩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섬진강 깊숙이 바닷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2년 섬진강 하구와 맞닿은 광양만은 국내 최대의 제철소가 문을 열었다. 82년부터 85년까지 무려 4년에 걸친 매립으로 광양 제철은 비로소 물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섬진강이 남해와 만나는 지점이다. 공장부지 480만 평을 메울 모래는 바로 옆 섬진강 하구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대신 모래가 있던 자리엔 깊고 큰 물길이 생겼다. 또 하나, 강 전역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모래 채취도 섬진강을 위기로 내몰았다. 지난 1972년부터 98년까지 27년간 섬진강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보를 명분으로 모래 장사를 해왔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강바닥의 모래까지 빨아올리는 사이 모래밭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 넓던 모래밭은 어느새 없어지고 모래를 파낸 만큼 강은 깊어졌다. 그리고 넓고 깊어진 강을 통해 바닷물이 차고 올라왔다. 모래가 없어진다는 것은 해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 하구뚝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래가. 그런데 하구뚝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해수가 하천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구의 준설하물에 대해서 해수의 그 용적이 늘어납니다. 해수의 용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해수의 힘이 하천에서 내려오는 담수의 힘보다 크게 됩니다. 즉 해수의 힘이 담수의 힘보다 크다 보니까 오히려 해수가 하천으로 역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대규모 모래 채취는 섬진강을 바다로 내몰았다.
강의 모래를 파내면 그 양만큼 강바닥은 낮아진다. 이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강물보다 부피가 큰 바닷물이 이 공간으로 밀려온다. 강물보다 무거운 바닷물은 강바닥을 따라 역류하면서 서서히 강물과 뒤섞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은 바다화된다. 모래 채취와 함께 섬진강을 바다로 내몬 또 다른 원인이 다압 취수장이다. 이 취수장에선 가뭄으로 취수량이 부족할 땐 두굴마가 물길을 돌린 뒤 물을 끌어가기도 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는 지금 이 두굴마가 놓고 어느 누가 법관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다압 취수장에선 하루 평균 15만 톤, 최대 25만 톤의 강물을 광양제철로 보낸다. 그 결과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면서 위로 올라오는 바닷물의 양은 늘게 된다. 현 취수장에서 상류로 4km 올라간 지점. 2002년 수자원 공사는 이곳에 또 다른 취수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루 최대 55만 톤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대규모 취수장이다. 상황이 여기 이르자 섬진강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바다로 변해가는 강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여기에 새로운 취수장이 생기면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섬진강의 바다화는 강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바다의 역습은 들녘까지 이어진다. 섬진강변 선서마을. 한창 보리가 여물고 있다. 그런데 보리밭 한쪽이 텅 비어 있다. 이곳은 제방을 사이에 두고 섬진강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지난 가을 강물이 넘어오면서 노는 더 이상 못 쓰게 돼버렸다. 짠물 때문이다. 지난해 벼농사를 망친 뒤 보리 파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늘 저녁 그 물이 들었는데 내일 요때 된 게만 전부 나락에만 싸들싸들해요. 요때 되면. 나락이 어떻게 됐다? 싹싹 몰라버리고만. 말라버린다고요? 말라버리는 기라. 그 독은 짧은 물이 들었는데 그 안마를 태기는 게 그. 장단물로 물 풀어놓은 건 아무것도 아니란게. 이 흙이 여런 데 흙하고 여하고 안 틀리는 거야. 아, 색깔이. 색깔이 틀리고. 하얀 게 묻어난다. 그죠? 보기에 부실부실한 매로 흙이 흐라. 해를 넘겼지만 흙에는 여전히 소금기가 남아있다. 짠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강물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강물로 짓는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한 농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동읍 문도마을. 강을 끼고 형성된 기름진들에선 일찍이 비닐하우스 농업이 시작됐다. 강물에서 짠물이 나오자 이곳 농가의 대부분은 지하수를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4, 5년 전부터 지하수마저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섬진 강물이 땅속까지 스며들면서 지하수에서도 짠물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곳에서 10년째 수박 농사를 지어온 청각장애인 영종인 씨는 짠물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말한다. 지하수에 갑자기 짠물이 들면서 하루아침에 수박밭 7동이 못쓰게 돼버렸다. 그는 올해 수박 농사를 포기한 상태다. 주변의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무와 고추 농사를 짓는 정맹엽 씨도 짠물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짠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 우리 지하수 이런 지하수 한 10개나 됩니다. 400만짜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400만 주고 파도 지금 현재 이 물이 짧아서 지금도 안 돼요. 예, 이것도 짠물 나서 못 쓰고, 예. 저쪽 것도 짠물 나서 못 쓰고. 또 좌우에 가면 또 있고, 저쪽 가면 또 있고, 밤마다 이 지하수를 다 파도 조금 한 1년 동안 보면은 또 짠물 받치고. 그러니까는 또 계속 다시 파야 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그나마 농사를 짓기 위해 수백 미터 밖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다. 짠물이 나와 쓰지 못하는 문도마을 지하수의 염분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염분 농도 8.1. 이 정도면 바닷물의 3분의 1에 가까울 만큼 짠물이다. 이 지하수를 뿌리면 작물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박밭에 뿌린 뒤 작물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15일) 후 지하수를 뿌린 곳은 겉보기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잎이며 줄기가 온통 누렇게 말라있다. 수박은 익지도 않은 채 시들어가고 있다.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있다. 흙에 남은 염분이 삼투 현상을 일으키면서 뿌리에 남아있는 수분과 양분이 모조리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현재 문도마을 농가의 절반 이상이 짠물 때문에 지하수를 못 쓰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짠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약 계산하기는 이게 우리 목도는 논이 구역이 한 구역이 80m입니다. 80m. 한 해 약 80m씩 스며들고 있어요. 안쪽으로요? 예. 지금 돼가는 거는 우리가 뭐 아주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3년이면은 절단 나지 싶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섬진강 본류 외 지류에서도 염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섬진강의 한 지류인 횡천천. 이곳 사람들은 횡천천에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최근 이 취수장마저 쓸 수 없게 됐다. 이곳까지 짠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마저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을 거슬러 30여 킬로미터 올라온 악양면 흑룡마을.
최근엔 이곳까지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먹는 물마저 위협받고 있다. 바로 위에 하동읍 사람들의 식수원인 악양 취수장이 있기 때문이다. 짠물 때문에 이미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이 취수장은 내년에 다시 상류로 옮겨가야만 한다. 변해가는 섬진강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절박하다. 물을 끌어가 버리면은 이런 것들 이제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첩을. 제첩도 마찬가지고 참깨도 이게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 지금 농사 짓는 이제 농수로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데 위에서 자꾸 물결 다 막아 다 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섬진강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지난 99년부터 섬진강에선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사라졌던 모래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큰 비가 오면 상류의 모래는 강물을 따라 아래로 쓸려 내려온다. 사람의 간섭이 없는 강은 스스로 처음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모래 채취는 중단됐지만 여전히 위기는 남아있다. 문제는 공사 중인 제2 취수장이다. 취수장이 완공되면 섬진강의 파도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금 섬진강은 기로에 서 있다. 강은 그 넉넉한 품으로 생명을 품고 사람들을 안아주었다. 강이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래 이곳에 머물 것이다. 철따라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이 생명들로 살아 흐르는 강. 그러나 강이 파괴되면 바다의 역습이 시작됨을 섬진강은 말하고 있다. 섬진강은 처음처럼 그대로 흘러야 한다.